내가 조홍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에게 장태환 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한 것은 12일 밤 11시 30분경이었다. 조홍 헌병단장은 장태환 사령관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음에도 나의 요청에 따라주었다. 장태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에 대한 개인적 의리에 집착해 합동수사본부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병력까지 동원해 저지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조홍 단장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에 있던 신윤희 부단장에게 전화로 장태환 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했다. 나는 또 12일 자정 무렵 최세창 3여단장에게 군 지휘부의 명령에 불복해 불법적으로 구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킨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반란의 현행범으로 간주해 체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범은 수사관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다. 최세창 여단장은 이미 30단에서 정 총장 연행 배경 등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고 정 총장 계열 장성들의 병력 동원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주었다. 수경사 헌병부단장인 신윤희 중령이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 신중령이 하나회였다거나 합수부 측과 가까웠기 때문에 자기 소속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합수부 측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했다는 등의 오해를 받았다. 신중령은 정 총장이 납치됐다는 소식과 함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자 장태환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5분 대기조를 인솔해서 사건 현장인 참모총장 공간에 출동했던 12일 저녁 7시 40분경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7시간 동안 숱한 번뇌와 고심을 거듭해야 했다. 결국 신중령은 소속 부대장을 체포하는 일이 군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성을 잃은 장태환 사령관의 폭주를 제압하는 일이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신중령의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 장태환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본다.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은 합수부의 정 총장 연행 수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진술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군의 영관급 장교 사이에는 정승화가 12.6 사건과 관련이 있음에도 참모총장이 있다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제가 김진영 단장으로부터 정승화 연행이 12.6 사건과 관련한 혐의점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데다가 또 저의 직속 상관인 조홍의 명령을 받았으며 평소 제가 존경하던 우경윤, 성환옥, 최성립 등 헌병 선배들이 정승화 연행에 가담한 것을 보고 제가 장태환 사령관 연행 등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법으로 연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상상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고가 다 되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늘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보고가 되고 했는데 총장을 연행하는 데 대한 반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신윤희 부단장은 총장 공간에 출동했을 때 뒤늦게 도착한 장태환 사령관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즉시 총장 공간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안에 있는 놈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불응하는 놈들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장 사령관이 소속 부대장이지만 그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장 사령관은 그때 꽤 취기가 오른 듯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신 부단장은 장 사령관에게 일단 사령부로 복귀하도록 권유한 뒤 9시경 자신도 뒤따라 사무실로 돌아갔다. 장 사령관은 9시 30분경 사령부 내 전 장교를 상황실로 집합시킨 뒤 구체적인 상황 설명도 없이 지금 30단에는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이 작당해서 반란을 꾀하고 있으니 보는 대로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또 그 안에는 30단장, 33단장도 있는데 그놈들은 우리의 적이니 30단과 33단 장교들은 자기의 단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체포 및 사살하라고 했다. 사령부 내의 장교들은 모두 상황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한편 사령관의 비정상적인 명령에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얼마 뒤 신 부단장은 상황을 알아보려고 30단으로 전화했다가 한동안 연락조차 되지 않던 조웅 헌병단장과 통화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은 30단으로 통하는 군용 전화선을 끊어버려 통신마저 불통 상태였는데 밤 11시 30분경 일반 전화로 어렵게 연결된 조웅 단장은 신 부단장에게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속 상관인 조웅 단장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하기까지의 경위를 신중령은 이렇게 진술했다. 지시를 받긴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약 10분 정도가 지난 후 수경사령부 정보참모인 박대령이 저를 만나기 위해 현관에서 찾고 있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헌병단의 상황을 살피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없다고 하라고 하였는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 저를 찾기에 정복과장실로 모시고 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사령관이 탱크를 퇴계로에 배치시키고 야포로 공격을 하라는 지시를 하는데 그대로 두면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영내에 있는 군인들 중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병력은 헌병단밖에 없다. 그러니 헌병단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은근히 저에게 장태환 사령관의 군사행동을 제지시켜 주었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화를 내면서 사령부에도 참모들이 많은데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약 10분 후에 다시 전차 대대장인 차중령이 저를 찾아왔는데 풀죽은 목소리로 자신의 전차 대대 중 1개 중대는 30단, 1개 중대는 33단, 나머지는 사령부에 있는데 여차하면 우리 부하들끼리 붙게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기에 사령관님의 명령이니까 일단은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약 10분 정도가 흐른 후 인사참모인 이대령이 또 저를 찾아와 들어오자마자 인사참모 얘기는 지금 큰일 났다. 사령관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금 병력을 동원해서 30단 경복궁을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심각하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군끼리 충돌하고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어떻게 헌병단에서 조치할 수 없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사령관님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령부를 어떻게 제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령관을 체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령부에서 출동하는 것을 저지하든지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장태환 사령관에 대해 손을 써야 한다는 수경사 참모들의 이딴 종용을 받고도 망설이던 신윤희 부단장은 조웅 헌병단장의 지시대로 장태환 사령관을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사령부의 참모들 대부분이 장 사령관의 비이성적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는 기미여서 이미 지휘력을 상실한 상태인데다 장 사령관이 어떤 돌출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저는 저희 방에 계속 있는데 상황장교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저를 찾다가 연락이 되지 않자 저도 합수부칙에 넘어간 놈이니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령부도 가지 못하고 정복과장실에 있었는데 그 무렵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직접 헌병단을 방문하여 현관문에서부터 조웅을 지칭하며 욕설을 하면서 마침 벽에 조웅 장군의 장군 진급을 축하하는 포스터를 보고서 조웅이 무슨 장군 자격이 있느냐면서 빨리 떼라고 하더니 신윤이 이놈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려 제가 조웅 단장에게 그때까지 상황을 보고하려고 군 전화를 하였으나 불통으로 되지 않았고 다시 제가 정복과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하자 잠시 후 정복과장이 장태환이 전차대대를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 배치시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여 계속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23시 30분경 정복과장실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와서 정복과장이 전화를 받아 저에게 조웅 단장의 전화라고 하면서 저에게 건네주어 제가 받아보니 조웅이 정 총장이 김재규 사건과 관련이 있어 합수부에서 연행하였는데 수경사령관이 전차로 공격을 하려고 하니 체포하여야겠다고 하면서
장태환 사령관은 체포하고 다른 장군들은 무장 해제시켜라고 하여 제가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공두시에 출발하기 위해서 공안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공두시에 출발한다는 출동 명령을 중대장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사령부 본부대 병력이 사령관실을 몇백 명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리끼리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지연했습니다. 사령부 경비 병력이 완화될 때까지. 그래서 공두시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03시쯤 돼서 출발했습니다. 신 부단장은 출동에 앞서 예하 중대장 3명을 불러 장태환 사령관 연행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내 명령을 따르겠는가 하고 물었는데 모두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신 부단장은 이들 중대장들에게 각각 20명씩의 병력을 차출하도록 했다. 작전에 들어가면 긴장된 상태에서 자칫 오발이나 돌출 행동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병장급 이상으로만 뽑도록 했다. 그때는 이미 사령부가 전 장병에게 실탄 지급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따로 실탄 지급 지시를 할 필요가 없었다. 새벽 3시 정각 헌병단 사무실을 나와 100m쯤 떨어져 있는 사령부 본청 건물로 향하면서 신 부단장은 자신의 목숨은 바치더라도 우리 장병들끼리 충돌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고 한다. 신윤희 부단장이 지휘하는 헌병대가 수경사령관 집무실에 진입해 그곳에 집결해 있던 장태환 수경사령관을 비롯한 정총장계열 장군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장사령관을 체포하던 순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임무를 받고 3시쯤 그동안에 1시간 정도의 임무 준비를 다 해놓고 그래서 1개 중대는 사령부 본청 건물을 경계하고 나머지 1개 중대 20명은 1층 각 출입문을 장악하고 한 대위 1개 중대 20명은 사령부 2층 복도와 들어가는 계단을 전부 장악하라. 그리고 나머지 5명만 나를 따르게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장교로는 한 대위, 기동대장하는 2대위, 그 다음에 정복과장 최과장 이렇게 3명을 제가 대동하고 사령부로 출동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령부 현관에 도착하니까 편소령, 본부대장이 이끄는 본부대 병력 약 수십 명이 사령부 건물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령부 경계 임무를 헌병단에서 맡으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너 지시받은 게 없는가? 하고 제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편소령 얘기가 지시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병력 철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병력을 철수했기 때문에 제가 다행스럽게 제일 염려가 되던 본부대 병력과의 트러블은 일으키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령관실에 도착해서 거기에 부관, 보좌관들이 한 20여 명 권총을 휴대하고 전부 대기했습니다. 사령관실 앞에서 서성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라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여러분 내 지시를 따라달라. 저 옆에 있는 방으로 전부 집결하라. 그리고 제가 인솔해 갔던 하사관들 5명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빈 방으로 몰았습니다. 보좌관하고. 그러는 순간에 2대위, 한 대위, 최대위가 시간이 다급한지 먼저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손들어 하는 소리가 났는데 총 한 발이 탕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뛰어들어가면서 김기택 참모장이 신중령 총은 쏘지 마라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은 안 쏘겠습니다. 하고 제가 사령관님한테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아서 명에 의해서 제가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다른 장군님들에게는 권총을 푸시고 잠깐 대기하시면 연락을 받아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령관만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소곤 장군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총에 맞아서 옆구리를 만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총에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침 의무실장이 뒤에 와 있다고 그래서 빨리 후송 조치 시켜드려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한 대위 이외에 장교 3명이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가면서
손들어 하고 외칠 때 앞에 소파에 10명 정도의 장군이 앉아있다가 바로 정면에 앉아있던 대분이 우측 권총에 손을 갖다 대면서 이놈들 봐라 하면서 몇 분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맨 좌측에 있는 장군이 접견실 쪽으로 권총을 빼면서 낮은 자세로 움직이다가 좌측 벽에 대고 위협 사격을 했는데 맞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하소곤 장군이 증언할 때 접견실에서 사령관 집무실로 나오다가 맞았다고 증언한 것을 보면 하소곤 장군의 말이 맞다면 한대위가 당시 경황이 없으니까 한 분이 움직인 것은 맞는데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구별을 못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협 사격을 좌측 벽에 대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쪽 방에서 나오다가 맞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소곤 장군에 대한 부상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송 조치 시켜드려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저는 사령관만 모시고 제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제 방에 모셔서 우리 정복과장한테 차 한잔 대접하라고 하고 저는 정복과장 방에 가서 30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령관님 제 방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대기하다가 서빙고에 있는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안내하라. 그래서 제 차를 불러서 제가 직접 서빙고까지 안내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중령의 경우 역시 하나회도 아니었고 이른바 신군부 측 장성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박종규 중령에게 직속 상관인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최세창 여단장은 대전복작전 차원에서 정 사령관의 체포를 결심하고 지시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합수본부장이 본인에게 전화하기를 장태환, 정병주 양 사령관이 총장 연행에 반발해서 구공수여단을 출동을 시키고 30경비단과 합수부 측 특정지역 일대에 공격을 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대로 방치할 것 같으면 특전사 부대 간에 유혈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전사령관을 체포하고 특정 지역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병력을 출동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요청을 받고 그대로 행동하기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한 일이 되어서 육군본부에다가 즉시 전화를 걸어서 사태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군본부는 당시 모든 지휘부가 부재 상태에 있고 아무도 저에게 특별한 지시나 상황을 전파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특전사령부에 제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특전사령부도 참모들에게 알림이 없이 알리지도 않고 특전사령관이 구여단을 지금 출동하도록 명령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합수부에서 얘기하는 말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은 일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병력을 출동한다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것은 반란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특전사령관보다도 합수본부장의 요청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법상으로 보안사령관에게 대전복작전 시 대전복작전 부대에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저로서는 당시 대통령의 재가가 났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럼에도 저쪽에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전복행위라고 생각하고 저가 전 사령관의 출동 요청에 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재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고민은 하였겠지만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였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세창 여단장은 3여단 15대대장 박종규 중령에게 정병주 사령관의 체포를 지시하기 전에 김정용 특전사 보안부대장을 통해 정병주 사령관에게 병력 동원 자제를 건의하도록 했으나 그것마저 되지 않아 결국 정병주 사령관 체포를 명령하였는데 그 경위를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저가 작전 개시 전에 한 번 더 설득을 해보자고 하면서 김정용에게 그것이 어쩌면 너가 할 일이 아니냐고 하여 김정용이 갔는데 얼마쯤 후 전화로 김정용이 사령관실에 갔는데 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여서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저가 박정규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저가 22시경 사령관실로 갔다 온 후 대대장들과 참모들을 소집하여 지금 정 총장의 조사를 둘러싸고
합수부와 육본 측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니 앞으로 여단장의 명령만을 따르라고 하였고, 그 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 23시 30분경 전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저가 박종규를 여단장실로 불러 지금 상황이 합수부와 수경사, 특전사가 대립하고 있고 정병주 사령관이 구여단을 출동시키려 하고 있어 유혈 사태가 예상되는데 이를 막는 방법은 사령관을 체포, 보안사로 연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며 박중령이 지금 그 일을 해주어야겠다고 하자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 저가 조금 후 부여단장을 불러 박종규에게 가서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준비되었으면 출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때가 24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습니다. 박종규 중령은 최세창 여단장의 지시에 따라 정병주 사령관을 체포하기까지의 경위를 이렇게 진술했다. 사령부에 도착하여 곧바로 일개 지역대로 하여금 사령부 건물 외곽 경계를 하도록 하고 체포조인 중대병력과 나대위와 함께 현관에 들어서려는데 처음에 여단장으로부터 듣기에는 김호랑 비서실장 외에는 무장병력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다른 무장병력 2명이 있어서 한순간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그들을 밀치고 들어가 중앙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앙계단에도 병력 2명이 있었는데 별 제지가 없어서 밀치고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사령관이 습격을 대비하여 본부 중대장에게 사령관실 주변을 경계하라고 임무를 주어서 병력이 배치되기는 하였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령부에 갔을 때 공교롭게도 본부 중대장은 소변을 보러 가서 현장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격 지시를 할 지휘자가 없어서 충돌을 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평소에도 사령부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 부대 마크를 보고 평상시처럼 사령부 병력들이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령관실에 도착하여 김호랑 비서실장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비서실을 피해서 곧바로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서실로 들어갔더니 비서실에는 아무도 없고 접견실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다가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제가 권총으로 문 손잡이를 쐈습니다. 그때 접견실 안쪽에서 권총을 쏘아 그중 한 발이 제 좌측 팔목에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안에서 M16을 연속해서 응사를 하여 제가 데리고 간 병력 중 나대위, 김대위, 신중사 등 3명이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저쪽에서 한 5분 동안 무차별 사격이 날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다 쓰러지니까 그때서야 다친 자기 중대장 선임 하사들을 후송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냥 나가기가 억울해서 아마 제 등 뒤에서 몇 발 쏜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총을 맞고 쓰러져서 신음소리가 날 때까지도 사격은 안 했습니다. 제가 사격 명령을 내릴 여유도 없었지만 사격을 안 했습니다. 그냥 후송시켜서 자기 중대장을 업고 내려가려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잠깐 드르륵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권총만 날아왔습니다. 왼쪽에서 사령관 총 2발하고 김호랑이 총 4발 정도가 날아와서 그 중에 사령관 총은 다행히 피했고 김호랑이 총에 제 왼손에 맞았습니다. 장태환 사령관과 정병주 사령관 그리고 이들과 합세한 육본 측의 장군들을 체포 또는 무장해제시킴으로써 우리 보안부대의 대전복 작전은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사태를 진정시키고 임무를 종료했다. 12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이었다. 내가 정 총장 연행 계획을 보고 드리려고 삼청동의 총리공간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간 시간, 합수부의 정 총장 연행팀이 한남동 총장 공간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8시간 30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이른바 12.12 사태였다.